5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쭉 얘기했던 이런 강선우 후보자의 사적 심부름 의혹 말고도 강 후보자가 위장 전입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족사를 언급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 가족들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위장 전입이 맞습니까? 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광화문에 가족 전체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로 저희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의 전환기가 있었고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겐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강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주 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그리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 자녀 얘기를 꺼냈어요, 강선우 후보자가? 사실 정치권에서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예. 자녀분이 좀 아픈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이렇게 주거 환경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면은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가 그 지역구를 결정한 이후 이사를 갔을 때 그 친구는 그 자녀는 주소지를 옮기지 그 기존 그 거주지에 계속 살도록 조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위장 전입 같은 좀 불가피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좀 사과와 함께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몰랐을까요? 이건 사전에 전 알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녀의 가족 아픈 문제, 가족사 문제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바로 강선우 후보자가 아무래도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아픈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감정을 좀 추스리는 과정을 보이니까 감정 잡고 있다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발언을 하는 게 저는 사람으로서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 누군지 밝혀내고 저 발언한 사람 누군지 꼭 언론사에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후보자가 그걸 감수하더라도 다 공개를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좀 위반이 있었다고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를 정치권에서 뭐 앵커께서도 알고 계셨을 거고 언론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저런 식으로 공격의 소재로 삼는 야당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뭐 이제 가족선 아까 성춘 부장 말씀처럼 공공연하게 알려진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아픈 얘기, 그 자녀 얘기할 때 얼마나 입을 떼기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울먹이기도 했고 말을 잇지 못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두 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 위장 전입은 아니라는 얘기를 강선우 후보자가 하고 있는 거네요.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럼 참 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 전입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든지 이런 공방이 좀 추가적으로 오갈 필요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부분이 저 해명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소된 건지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이게 제한적 정보만 갖고 물론 우리가 청문회 안에 있고 자료를 받은 건 아니니까 뭐 불가피하게 자녀 적응을 해 두 집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위장 전입이 아니라고 그 강선우 후보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위장 전입이라는 거는 살지 않는 곳에 전입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렇죠. 위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 살기는 산다. 그랬을 경우에는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은 들어가서 산 것에 뭐 항상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위장 전입 혐의는 벗을 수 있고 거기 이제 퇴거를 해서 빠졌는데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말소를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과태료 정도의 사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중립기원은 박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예. 근데 저거를 지금 저런 얘기까지 번질 거를 알고서 물어봤던 건 아니잖아요. 위장 전입 의혹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똑 떨어지는 문제니까 예. 집이 여러 채였고 어디에서 도대체 살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저 얘기를 저렇게 이어갈 거라는 걸 예상해서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의 아이에 대해서 지금 변명의 내용으로 본인이 끌어낸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본인이 그런 아픈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남들도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좌진에 대해서는 더 100배 사죄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제대로 사과하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2차 가해 논란이 그래서 더 촉발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운운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본인 자녀만큼 보좌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다시 또 되묻게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포괄적 사과 정도를 지금 청문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강선 후보자의 의혹들이 뭐 계속 뭐 터질 때마다 그 이후에 주말 새 이뤄졌던 가장 큰 논점은 이거 그래서 퇴직 후 보좌진들의 재취업까지 막았냐라는 의혹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 목소리 강선 후보자의 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셨습니까?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의원님. 그렇는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이런 적이 걸 없습니다. 보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저 고운 얼굴로 저 고운 목소리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2명 모두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예고 예정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후보자가 안 했다고 하니까 예고란 말을 갖다 붙이신 거잖아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2명의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하겠다고 예고한 적은 없다.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아까 뭐 조은 의원이 뭐 고운 말, 뭐 고운 얼굴 이런 건 일단 뭐 논란이 될 말입니다만 일단 접어두더라도 실제로 주말 새에 그러면 색출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꽤 시끄러웠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본인이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어쨌든 상처받을 보좌진들한테 심심한 사과 드린다고 했으니까 예. 장관이 되든지 안 되든지를 다 떠나서 저는 청문회 끝나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보좌직은 좀 찾아가가지고 한번 자초지종 들어보고 또 본인이 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또 사과하고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풀고 좀 그런 과정이 저는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이제 사전에 그동안 있었던 갑질 의혹, 사적 심부름 의혹 말고 또 그 이후에 벌어졌던 그러면 그만뒀는데 다른 곳에 취직하고 취업하지 일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해한 거 아니냐. 특정 인원 콕 집어 따돌렸고 문제거리만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른 곳 지원해도 문제 있는 사람이다 말 돌려서 채용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는 게 전직 보좌관의 주장인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 후보자 주도로 의원실 내 조직적인 왕따와 사직 유도가 있었고 이후에 다른 자리로 좀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취업 방해가 있었다. 동료 보좌진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근데 예. 오히려 그들의 미래까지 막았다면 이거는 정쟁을 넘어서 인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네. 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한지아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강선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질의를 이제 한지아 의원이 오늘 아침 상황에 얘기한 거고 아직까지 청문회에서 이 취업 방해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구 변호사님 이게 다음 화면을 일단 볼게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두둔하고 강선 후보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제 반론도 나왔는데 이게 취업 방해 의혹이 증명이 되려면 청문회에서 일단 전반적으로 강선 후보자는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증할 뭐 자료나
해당 보좌관이 증인으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한 이 의혹으로 강선 후보자를 추궁하거나 어떤 법적, 도덕적 비판할 수 있는 건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입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실질화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도 충분히 제출이 되어야 하고 관련된 증인들도 부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 항상 하는 거는 청문회 때 보자 이렇게 쭉 넘기다가 청문회 때는 결국은 맹탕이에요. 증인도 못 부르고 증거도 제대로 제출이 안 되고 결국은 주장만 하고서 끝나버리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2차 가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보좌관 각기 다른 2명이 갑질당했다면서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거에 대해선 저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분들은 보좌관으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러워도 꼭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걸 얘기하는 건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거 감수하겠다라는 건데 예. 정말 그거에 대해서까지 사실 무근이라 그러다가 오늘은 또 애둘러가지고 또 뭐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좀 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아까 이 해명 과정을 보면서 아 보좌진들이 정말 목숨 걸고 폭로한 내용들은 진실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건 허종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랑은 친하게 잘 지낼 수도 있겠죠. 근데 강선우 의원이 자기보다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 막대했다라는 거에 대한 의혹을 허종식 의원이 지금 아나요? 알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2차 가해에 가담하고 모르면서 하는 얘기다. 그리고 선임 비서관의 모친께서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선임 비서관이 그 딸은 잘 지낼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 폭력하는 애들이 다 때리고 다니지 않아요. 몇 명 때리면 그게 그냥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애도 친한 친구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저런 거 가지고 물타기 할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취업을 방해하는 거는 중죄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해고는 살인이다. 근데 해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재취업도 못하게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하게 다루는 처벌 사례거든요. 이거는 누군가의 밥줄을 끊고 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사례입니다. 이게 구자령 변호사의 말씀, 논평이 과도한 비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청문회에서 뭔가 이건 사실이 이건 사실이 아니고 강선 후보자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눠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야당에서 너무 무리한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강선 후보자와 민주당의 얘기인 것 같고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강선 후보자에게 직접 했어요. 밑으로는 이렇게 사적 신문을 시키고 겉으로는 밖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충성을 다한 거 아니냐. 이런 질의까지 나왔습니다. 2023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단식 투쟁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알뜰살뜰히 보살피는 사진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볼 때 후보자가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해난 해결의 능력자로서 기대되어 임명되었기보다는 인사권자의 대통령의 신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된 보훈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충분히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나중에. 그러니까 그동안 야당에서 얘기했던 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입을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 신뢰를 쌓고 여가부 장관 된 거 아니냐. 알고 봤더니 갑질 의혹의 당사자 아니었냐. 성춘 부장님. 제가 중간중간 제작진에게도 좀 물어보는 와중에 청문회 때도 이제 뚜렷하게 강선 후보자가 특정 보호자관 혹은 특정 의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심심한 사과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청문회 끝나면 또 임명이 되고 야당에서는 뭐 낙마 영순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렇게 그냥 뭐 오늘 청문회는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오늘 청문회를 통한 국민 여론을 대통령실에서 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론을 살피는 것은 뭐 언론사에서 이런 좀 이슈가 집중된 청문회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돌릴 수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여론을 파악하는 경로와 루트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런 지금 청문회에서 그 강선호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이 됐는지 아니면 중도층이나 우리 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했는지에 대한 그 민심 파악을 위해서 대통령실의 이런 시스템이 전 작동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마지막에 있었던 전 그 서병수 의원의 그런 지적
이 전문성보다는 아첨 잘해서 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그냥 저 영상 딱 하나 틀어놓고 이거 잘해서 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인사청문위원입니까? 그리고 좀 설명하겠다니까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인사청문회 청자가 들을 청자입니다. 예. 영어로는 confirmation hearing입니다. 히어링. 그 청문 후보자 얘기를 좀 들어보는 자리인데 예. 듣지도 않고 저렇게 넘겨버린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세세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전체적인 사과의 유감 표명만 한 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저는 진실 공방으로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잘못고 이거는 진실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갈 필요 없이 저는 반복적으로 그냥 내가 책임 인사권자로서 계속 사과하고 유감 표명한다. 필요하다면은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그들에게 찾아가서라도 사죄를 하고 그게 네. 불편하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난 계속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라는 쪽에 사과 표명만 하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과라는 것도 인정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마치 어느 부분은 인정을 안 하는데 포괄적 사과를 하는 거니까 그게 마치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니까 다만 성춘 부장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청문회 첫날에 여러 뉴스의 중심은 단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주제를 6위와 5위를 차례로 만나보면서 오늘 청문회 지금까지의 상황 하이라이트 부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